작년 연말 한 기업 대표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12월에 집안 정리를 완전히 끝내고 나니 다음해 매출이 전년 대비 35% 올랐다고요. 환경심리학자들이 밝힌 공간과 결정의 상관관계입니다. 연말에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비우느냐가 다음해 재물운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자들이 연말에 절대 하지 않는 4가지와 반드시 하는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재물이 빠져나가는 연말 습관. 둘째, 부자들이 지키는 공간 원칙. 셋째,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실천법. 넷째, 띠별로 다른 연말 풍수. 이 4가지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실천 가능한 연말 공간 정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띠에 맞는 정확한 연말 풍수 방법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풍수는 환경이 사람의 시선과 감정, 그리고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연말에 어떤 공간을 만드느냐가 새해 첫 결정을 바꿉니다. 새해 첫 결정이 1년 전체의 흐름을 만듭니다.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재물이 빠져나가는 연말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이 되면 이것을 합니다. 집안 곳곳에 쌓인 물건을 그대로 둡니다. 1년 동안 쌓인 잡동사니, 안 쓰는 물건, 고장난 가전제품을 그대로 방치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쁘니까요?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익숙한 환경을 바꾸는 것에 저항감을 느낍니다. 환경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현상유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상태가 불편해도 바꾸는 것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심리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저항이 큰 문제를 만듭니다. 집안에 쓸모없는 물건이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시선이 흐트러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눈은 어디로 갈까요? 깨끗한 공간이 아니라 어질러진 물건으로 갑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시선이 머무는 곳이 생각을 지배합니다. 어질러진 공간을 보면 뇌는 무의식적으로 불안을 느낍니다. 이 불안이 하루 종일 여러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에너지 흐름이 막힙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기의 흐름이란 무엇일까요? 공기의 흐름입니다. 빛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사람 동선의 흐름입니다. 물건이 쌓이면 이 3가지가 모두 막힙니다. 공기가 정체되고 빛이 차단되고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 공기가 탁해지고 어두워지고 답답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은 활력을 잃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게 됩니다. 재물을 끌어들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셋째,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자들이 연말마다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왜 비울까요?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헛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환경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공간 포화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물리적 공간이 막히면 심리적 여유도 사라집니다. 심리적 여유가 없으면 새로운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집안 정리 상태와 연간 소득 증가율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더니 흥미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집을 정리하는 사람들의 소득 증가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28%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리된 공간이 명확한 사고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사고가 좋은 결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정이 쌓여 재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첫째,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입니다. 옷장을 열어보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있을 겁니다. 그 옷은 앞으로도 입지 않습니다. 미련을 버리세요. 그 공간에 새 옷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세요. 둘째, 고장 나거나 깨진 물건입니다. 부서진 시계, 금강 그릇, 작동하지 않는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집 안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까? 고장난 물건은 고장난 에너지를 만듭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파기라고 부릅니다. 깨지고 부서진 것이 주는 부정적 암시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불안을 느낍니다. 내 삶도 저렇게 깨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당장 버리세요. 수리할 계획이 없다면 미련 없이 정리하세요. 셋째, 선물 받았지만 쓰지 않는 물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선물 받은 거라 버리기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을 주신 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그 물건 때문에 집이 어질러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쓰지 않는 선물은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하세요.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하거나 나눠주세요. 그것이 그 물건에게도 주신 분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넷째, 부정적 기억이 담긴 물건입니다. 이것은 조금 민감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실패한 사업의 서류, 끝난 관계의 선물, 아픈 기억의 사진, 이런 것들이 집 어딘가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과거에 여러분을 묶어둡니다. 과거에 묶인 사람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서 정리하세요. 과거를 정리해야 미래가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버려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연말에 무엇을 할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부자들이 지키는 공간 원칙입니다. 부자들의 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어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유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공간이 꽉 차 있지 않고 숨 쉴 공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환경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시각적 여백의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여백이 마음의 여유를 만듭니다. 마음의 여유가 창의적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창의적 사고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합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현관을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현관은 집의 입구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을 왜 중요하게 볼까요? 모든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운이란 무엇일까요? 공기, 빛, 그리고 사람입니다. 현관이 어질러져 있으면 좋은 공기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밝은 빛이 차단됩니다. 사람도 들어오기 꺼려집니다. 부자들은 연말에 현관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신발을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현관에는 자주 신는 신발 23켤레만 둡니다. 나머지는 신발장에 정리하거나 버립니다. 현관 바닥을 깨끗이 닦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말입니다. 조명을 밝게 합니다. 어두운 현관은 재물운을 막습니다. 밝은 현관이 좋은 기운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현관 정면에 거울이나 어두운 그림을 두지 않습니다. 거울은 들어오는 기운을 반사시킵니다. 어두운 그림은 들어오는 기운을 흡수합니다. 대신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둡니다. 꽃이나 관엽식물도 좋습니다. 생명력 있는 것이 생기를 불러옵니다. 둘째, 침실을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침실은 하루의 3분의 1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이곳이 어떠냐에 따라 수면의 질이 결정됩니다. 수면의 질이 다음날 판단력을 결정합니다. 판단력이 재물을 결정합니다. 부자들은 연말에 침실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침대 주변을 완전히 비웁니다. 침대 밑에 물건을 쌓지 않습니다. 공기 흐름을 막기 때문입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최소한의 물건만 둡니다. 책, 안경, 물컵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정리합니다. 침대 머리 방향도 점검합니다. 풍수에서는 침대 머리가 북쪽이나 동쪽을 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구 자기장의 흐름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면 과학 연구에서도 이것이 수면의 질을 높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에는 전자기기를 최소화합니다. TV, 컴퓨터, 심지어 스마트폰도 침대에서 멀리 둡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수면이 방해받으면 다음날 결정력이 떨어집니다. 결정력이 떨어지면 재물 기회를 놓칩니다. 셋째, 재물 공간을 명확히 합니다. 재물 공간이란 무엇일까요? 돈과 관련된 물건을 두는 곳입니다. 지갑, 통장, 귀중품, 중요 서류 등입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한 곳에 모읍니다. 집안 여기저기 흩어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도 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갑을 아무데나 던져두면 어떻게 될까요? 무의식적으로 돈을 함부로 대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관심이 사라지면 재물도 사라집니다. 부자들은 재물 공간을 어떻게 만들까요? 집에서 가장 안정적인 곳을 선택합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재위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거실이나 침실의 대각선 구석입니다. 문에서 가장 멀고 안정적인 위치입니다. 그곳에 서랍이나 작은 금고를 둡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재물 관련 물건을 정리합니다. 지갑, 통장, 도장, 중요 서류 등입니다. 이렇게 하면 재물이 한 곳에 모입니다. 재물이 모이면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에너지가 집중되면 재물이 불어납니다. 여기까지 부자들이 지키는 세 가지 공간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현관 정리, 침실 안정화, 재물 공간 확보. 이 세 가지만 연말에 완벽히 해도 다음 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맞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실천법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은 오늘 저녁에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씩 따라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첫 번째 실천법은 세개 버리기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집안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딱 3개를 선택하세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 3개입니다. 옷 한 벌, 책 한 권, 주방용품 하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3개를 선택했으면 쓰레기 봉투에 넣으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1년 동안 안 쓴 것은 앞으로도 안 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천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효과는 큽니다. 3개를 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변화를 감지합니다. 아, 나는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작은 성취감이 다음 행동을 이끕니다. 행동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작은 승리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작은 성공이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현관 10분 정리입니다.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추세요. 그리고 현관에 있는 모든 신발을 꺼내세요. 바닥에 쭉 펼쳐 놓으세요. 그 중에서 자주 신는 신발 3켤레만 남기세요.
나머지는 신발장에 넣거나 버리세요. 바닥을 깨끗이 닦으세요. 현관 조명을 확인하세요. 어둡다면 밝은 전구로 바꾸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10분 투자로 재물이 들어올 입구가 열립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재물 공간 만들기입니다. 집에서 가장 조용하고 안정적인 곳을 찾으세요. 침실이나 거실의 구석진 곳입니다. 그곳에 작은 서랍이나 상자를 하나 두세요. 그리고 집안 여기저기 흩어진 재물 관련 물건을 모으세요. 지갑, 통장, 도장, 중요 서류 등입니다. 모두 그 서랍에 정리하세요. 이것으로 끝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재물이 한 곳에 모이면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흩어진 재물은 흩어진 운을 만듭니다. 모인 재물은 모인 운을 만듭니다. 네 번째 실천법은 침실 환기입니다. 오늘 저녁 자기 전에 침실 창문을 활짝 여세요. 10분만 환기하세요. 겨울이라 춥다고요? 괜찮습니다. 10분만 참으세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탁한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침대 주변을 정리하세요. 바닥에 놓인 물건, 침대 및 잡동사니를 치우세요. 침대는 휴식의 공간입니다. 휴식 공간이 어질러지면 휴식이 방해받습니다. 휴식이 방해받으면 다음날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면 재물을 끌어들일 힘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실천법은 감사 목록 쓰기입니다. 이것은 풍수와 직접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친절한 말 한마디, 무엇이든 좋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여유를 만듭니다. 마음의 여유는 긍정적 에너지를 만듭니다. 긍정적 에너지는 좋은 기운을 끌어들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평균 25% 높았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재물을 끌어들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재물이 와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세계 버리기, 현관 10분 정리, 재물 공간 만들기, 침실 환기, 감사 목록 쓰기. 이 5가지를 오늘 저녁에 실천해 보세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30분 투자로 연말 풍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같은 실천법이라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타고난 사주와 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띠별로 다른 연말 풍수입니다. 12띠는 각각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쥐띠는 물의 기운, 소띠는 땅의 기운, 호랑이띠는 나무의 기운. 이렇게 각 띠마다 타고난 원소가 다릅니다. 연말 풍수도 이 원소에 맞춰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지금부터 띠별 맞춤 풍수를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띠를 확인하시고 해당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쥐띠, 원숭이띠, 용띠는 물의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이 띠들은 연말에 집 안물의 흐름을 점검해야 합니다. 화장실과 주방의 수도꼭지를 확인하세요. 물이 새는 곳이 없는지 체크하세요. 물이 새면 재물이 셉니다. 그리고 집안에 작은 어항이나 분수를 두면 좋습니다. 흐르는 물이 재물운을 활성화합니다. 단, 침실에는 두지 마세요. 침실의 물은 불안을 만듭니다. 거실 동쪽이나 북쪽에 두세요. 소띠, 닭띠, 뱀띠는 금의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이 띠들은 연말에 집 안 금속 물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녹슨 금속, 부서진 금속 제품을 모두 버리세요. 그리고 집 서쪽에 깨끗한 금속 장식을 두세요. 황동종, 금속 액자, 금속 화분 등입니다. 금속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깨끗한 금속이 깨끗한 재물을 부릅니다. 호랑이띠, 토끼띠, 돼지띠는 나무의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이 띠들은 연말에 집 안식물을 점검해야 합니다. 시든 식물, 죽은 화분을 모두 버리세요.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새 식물을 들이세요. 관엽식물이 좋습니다. 특히 집 동쪽에 두면 효과가 좋습니다. 동쪽은 나무의 방위입니다. 나무 기운이 사업운과 성장운을 돕습니다. 말띠, 양띠, 개띠는 불의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이 띠들은 연말에 집 안조명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두운 곳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전구를 밝은 것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집 남쪽에 붉은색 소품을 두세요. 붉은 쿠션, 붉은 그림, 붉은 화분 등입니다. 불의 기운은 열정과 추진력을 상징합니다. 연말에 이 기운을 활성화하면 새해 시작이 강력해집니다. 지금까지 띠별 풍수를 간단히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 정확한 풍수는 생년월일시를 모두 봐야 합니다. 하지만 띠만으로도 기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띠에 맞는 방법을 오늘 저녁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까지 4가지 핵심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재물이 빠져나가는 연말 습관, 부자들이 지키는 공간 원칙,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실천법, 띠별로 다른 연말 풍수. 이 4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연말에는 반드시 비우세요. 1년 동안 쌓인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세요. 공간이 비워져야 새로운 재물이 들어옵니다. 둘째, 현관, 침실, 재물 공간을 완벽히 정리하세요. 이 3곳이 재물운의 핵심입니다. 현관은 재물의 입구, 침실은 판단력의 공간, 재물 공간은 재물의 집입니다. 셋째, 오늘 당장 30분 투자하세요. 세계 버리기, 현관 정리, 재물 공간 만들기, 침실 환기, 감사 목록 쓰기. 이 5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넷째, 여러분의 띠에 맞는 풍수를 적용하세요. 같은 방법도 띠에 맞추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4가지를 연말에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 기운이 바뀝니다. 기운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환경심리학자들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환경이 인식을 만들고, 인식이 선택을 만들고, 선택이 운명을 만듭니다. 연말은 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동시에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다음 1년을 결정합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공간을 정리합니다. 헌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3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30분으로 연말 풍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30분으로 새해 재물운의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일어나서 집안을 둘러보세요. 3개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버리세요.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풍수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용기 있게 실천하세요. 그러면 새해는 달라질 것입니다. 재물운도, 건강운도, 가정운도 모두 상승할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환경과 인식과 선택의 과학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 30분을 투자하세요. 그 30분이 내년 1년을 바꿀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연말 풍수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셨다면, 댓글에 재물운 상승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기는 그 네 글자가 우리 모두의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함께 좋은 기운을 만드는 그 마음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가족, 친구, 동료에게 알려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순간 여러분에게도 복이 돌아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